20학번으로 졸업하고 이제 23학번으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다니고 있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1학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학점이 나오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많은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좀 학업에 좀 쏟았던 것 같아요. 연구보다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쏟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남들의 딱 2배 하면 돼요. 남들이 학업에 들이는 시간이 딱 2배 하면은 성적이 보통 잘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2배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2배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보다 친구들이 뭐 기숙사 가서 뭐 딴짓을 하거나 좀 쉬고 있을 때 공부를 한다던가 특히 저는 공강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강 시간에 1시간 뜨는데 뭐 좀 쉬다 갈까? 라는 마인드로 이제 쉬다 보면은 그게 쌓이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강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 보고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애 본 적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재직하셨던 강재준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말 아침에 나와서 밥 먹는 애 치고서 성적 안 좋은 애 본 적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활 패턴 잡아서 그 생활 패턴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보통 자유관리가 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화학생물공학부는 말 그대로 화학공학과 생물공학이 합쳐진 학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공학에서 다루는 이야기와 생물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자체는 생물을 중점적으로 해서 생물공학을 배우는 루트가 하나가 있고 반응, 그러니까 저희가 반응기에다가 반응을 넣고 이 반응이 어떻게 갈 것이고 이 반응기를 설계하는 과정을 배우는 반응공학이 있고요. 저희 흔히 아는 유기화학 그리고 무기화학을 좀 변형해서 공학에 맞게 이렇게 접목시켜서 배우는 4가지 루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물 라인에서는 공학생물로 이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응용생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응용생화학이 사실상 공학생물이긴 공학생물인데 그거를 분자생물학 관점에서 봐서 이런 분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틸팅이 돼서 이런 반응이 된다 라는 식으로 배우는 응용생화학을 배우고 나서 분자생물공학을 제대로 배우고 거기서 생물화학공학도 가고 세포생물공학도 가는 그런 정규 과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반응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화학을 일단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뭐 페이즈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에너지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반응공학에서는 물리화학을 배운 다음에 반응공학 배우고 그 다음에 공정 제어 및 설계라는 걸 배워요. 이거는 이제 반응기를 그려서 이제 공장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정 및 제품 설계도 배우고 화공전산 응용까지도 가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공정유체역학이라는 걸 이제 반응공학에서 좀 중요하게 배웠는데 저희 이제 서울대 수많은 공학과들이 있는데 화생공학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유체를 다루는 공학은 저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유체역학은 저희만 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반응공학을 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화학 1, 유기화학 2 배우고 고분자화학, 고분자물성, 그리고 유기정밀화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네, 그 정도고. 네,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물질도 배우고 뭐 재료화학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도울 수 있게 촉매도 배우고 전기화학도 그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 4가지 루트를 제외한 다른 전공 선택 과목들은 뭐 화공전산 응용, 공학 지식의 실무 응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학 말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기업에 가게 됐을 때 실제로 하게 될 실무를 좀 접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석화학 같은 것도 좀 기초적인 건 좀 배우는 것 지금 2학번 재학 중인 학생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 화학을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이 화학과랑 화학생물공학과 중에 진로를 많이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 두 학과에서 화학 연구를 다루는 관점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그 어떤 연구를 다루는지와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진로가 어떻게 취업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학과는 자연대고 화생공은 공대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연대의 특징은 지금 당장 돈이 되진 않더라도 미래에 쓰이게 될 다양한 학문들을 좀 연구를 하는 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화학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가 화생공에서 다루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경우 같고요. 화생공 같은 경우는 좀 더 실무에 가까운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서 의뢰한 연구들을 좀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 삼성이나 뭐
뭐 LG 같은 데서 외주를 주는 걸 또 받아서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은 반도체 관련된 연구 분야가 있고 물질, 뭐 촉매 개론이나 새로운 신물질 개발하는 쪽이 있고 저희 쪽은 이제 생물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과와 화생공의 차이를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화학과는, 정말 화학을 좀 딥하게 배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측한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간다 하면은, 그냥 A에서 B로 간다가 끝이 아니라, A에서 B로 왜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C를 배우고, 그 C를 또 알기 위해서 또 D를 배우고 이런 느낌이라면은, 화생공은 좀 더, A에서 B가 가는 것만 알았으면 이거를 좀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학생 2학년인데 2학년한테 연구에 대한 기회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구에 대한 기회 그리고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요. 카이스트를 가면 조금 더 있지만 그리고 학부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어서 2학년 때 R&E 기회를 좀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취도 얻어보고 연구에 대한 본인의 어떤 시각, 내가 연구에 맞는지 아닌지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 잘 닦여 있는 도로인 박사과정이 제 첫 번째 후보지이기는 합니다. 박사과정이 주는 생각보다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교수님들이랑 얘기해보시면은 정말 잘 알게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제가 얘기한 것보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열심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쨌든 박사 최고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의 그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번째 캔디데이트는 애널리스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데 애널리스트는 쉽게 얘기해서 경제를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화생공이다 보니까 화학공학 그리고 생물공학에 대한 기반 지식이 있잖아요. 기반 지식을 통해서 뭐 회사의 재무제표도 찾아보고 뭐 요즘 논문 트렌드는 어떤지도 찾아봐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뭐 주가 전망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내놓는 사람을 애널리스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인턴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로 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셨던 걸로 봐서 이것도 좋은 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캔디데이트는 사실 변리사입니다. 다들 한 번씩은 고민을 하는 그런 캔디데이트인데, 네, 변리사 이제 자격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학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특허 발명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특허 신청서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한번 따놓으면은 뭐 안전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 고민을 하는 과정에는 되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선택의 기로도 좀 넓혀놓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본인의 가치관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인지, 명예가 중요한 사람인지, 간판이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워라밸이 중요한지, 자유도가 중요한지에 대한 본인의 가치를 판단하면서 스스로 점수를 좀 매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직업은 내 생각에는 이 부분 7점, 5점, 뭐 6점에서 이 정도 점수.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볼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 뭐 결혼을 하게 되든, 뭐 이민을 가게 되든 그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어느 정도 명함? 혹은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정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미래에 내가 갈 길이랑 좀 접목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달려서 좋은 성과를 얻고 연구도 빨리빨리 해서 빨리 졸업하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이겠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놀 수 있을 때 노세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된다거나 내지는 중간에 인턴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서 잠깐 뜨는 시간들이 있어요. 한 달 내지 2달 정도 뜨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에 그냥 방 안에 누워서 이렇게 쉰다기보다는 뭐 좀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킹 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학부생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노셔도 돼요. 노셔도 괜찮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그러니까 노셔도 됩니다.
그 논 추억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살아갈 1년, 2년, 3년, 4년 내지는 뭐 포닥까지 생각하면 뭐 12년 이런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 되기 때문에 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쉬면서 좀 리프레시도 하고 본인 생각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노세요. 놀지 않아야 될 타이밍에 놀면은 좋지 않아요. 힘들어져요. 네. 노는 것도 타이밍을 잘 잡아라. 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과대학 소속 동아리인데요. 기술 나눔 동아리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좀 사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동아리로 기술 나눔 동아리거든요. 베스예요, 베스. BESS입니다.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저희가 뽑을 때 공대 3, 인문대 1을 좀 뽑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4명이서 팀을 짜서 이제 1년 동안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문대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대생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갈증을 저희가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배워갈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 기술이 어떻게 사회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만 하다 보면 좀 사회와 과학기술이 동떨어지는 현상을 좀 겪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배포도 하고 어르신들도 만나고 그래서 기술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도 보기 때문에 기술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팀플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문대 분들의 그 팀플 방식이랑 공대생들의 팀플 방식이 조금 다른데 저는 인문대생분들 팀플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프로젝트하고 끝이 아니라 프로젝트 하면서 친구고 되고 이런 여러 얘기도 주고받고 맛집도 찾아다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공대 사회에 살다 보니까 좀 좁아진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나. 본인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러니까 베스 많이 지원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바보같이 하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바보같이 하라는 게 해석이 여지는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보같이 하라는 건 이런 제가 수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이 결국에는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결론이 안 났다고 해서 시작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바보같이 야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면 되겠지. 무모한 시도? 네, 무모하게 저 바보같이 해라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